202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3만 명. 이 중 치매 환자는 84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라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중앙치매센터는 206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3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던 치매가 최근 뇌질환으로 인식이 변하는 만큼 권유석 신경과 전문의는 조기 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합니다. 사실 치매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판단력, 실행능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후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50%, 혈관성 치매가 15%, 루이소체 치매 15%로 이 세 가지 형태의 치매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성 치매, 수두증 등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10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흡연 외에 과음과 뇌손상, 뇌졸중의 병력이 치매 발생률을 높이며 드물지만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에는 가족력 등 유전적인 소인도 관여합니다.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하지만 최근 고혈압과 뇌졸중의 증가로 혈관성 치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이전과 다르게 옷을 서투게 입고 약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금 들었던 말도 잊어버리고 물건 둔 곳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보호자가 단순한 청력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한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냉장고에 음식이 상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치매 초기에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상처럼 말수가 줄어들면 실제 초기 치매인 경우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매와 자주 혼동되는 건망증, 즉 경도인지장애는 처음에 생각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는 본인이 불편한 사실을 느끼지 못해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관찰됩니다. 병원에서는 표준화된 인지기능 검사, 뇌 MRI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자 검사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핏팻 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을 보고 확진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로 현재 연구 목적으로만 시행 중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 치매 선별 선물지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데 기억력, 인지기능, 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기억력은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리인지 모른다,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등을 물어봅니다. 인지기능은 사물이나 사람 이름 말하기를 머뭇거린다,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장애는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잘 씻지 않으려고 한다 등을 물어봅니다. 총 15개의 항목 30점 중 6점 이상이면 치매로 의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오래전부터 혈액에서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 증가가 밝혀져 조만간 혈액검사로 치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상생활의 관리를 강조하는데요. 먼저 주 3회에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 독서나 취미생활 등 뇌를 사용하는 활동, 타인과 교류하는 생활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엽산이 많은 채소 과일과 비타민 E가 풍부한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와 함께 최근 오메가3 함유량이 많은 생선, 올리브유를 포함한 진유회식 식단이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밀로이드 단백질 제거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조만간 알츠하이머 치매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65세 이전의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전인가 같이 일하는 동료분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 좀 이상한 게 없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애들이 이제 전부 취업하고 대학가 간다고 밖으로 다 나오고 이러니까 우울증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온나 정서상에는 이상이 없었어. 혼자서 많이 싸워. 1인 2역으로 그 싸움이 하루 종일 이래 반복이 돼.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이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코로나 냄새로 못 맡는데도 이 머릿속에서 냄새가 계속 나고. 뭐 하느냐 그러면 회사에 일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한 5분에서 또 그러면 또 전화를 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40통 50통씩 저녁에 퇴근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해. 발견 시기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치매는 보호자의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doctor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낮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좋습니다. 예, 집 주변도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예, 예. 그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등의 어떤 전신적인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때 경도인 시장의 판정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 현재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일상생활 장애가 관찰되었습니다. 질문하면 본인이 답을 하지 못하고 보호자한테 의존하는 등의 증상으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뇌 MRI에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소견은 없었지만 뇌피질의 위축, 특히 해마 부분에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더 의심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울증 진단하에 항우울제 투약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인지 저하가 호전되지 않아서 추후 치매 약제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혈관의 협착이나 뇌 동맥류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뇌 위축이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 60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특히 우측 부분에 해마의 위축은 현저한 상태입니다. 투약 시작 이후에도 앞에 사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싸우는 등의 환시, 망상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야간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등의 수면장애가 관찰되어서 문제 행동이 지속된 경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이게 뇌세포를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는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은 억제하는 치료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뇌의 인지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치매. 정확한 진단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집에 같이 있으면서 운동도 하고 같이 이제 약도 챙겨 먹고 좀 나은데 또 나가 이제 일하러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불안해서 이제 요양 등급을 받기는 받아서 요번에 요양 등급 5등급을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가든지 아니면 보호사를 부르든지 큰딸이 이제 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큰딸 좀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 치매 환자는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환자의 변화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동시에 보호자도 제대로 관리받아야 치매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먼저 치매는 유전이 된다는 아닙니다. 초록이 치매에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과 관계없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폭력적이다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폭언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말수, 행동, 의욕이 없어져 우울증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문제 행동 없이 보호자에만 의존하는 소위 예쁜 치매 환자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주질환을 치료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최근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직접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고 실제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간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하며 망상이나 불안 등 행동장애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현재 사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치매 판정만으로도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자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또는 재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 30분 이상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를 통해 낮에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 합성을 높이고 수면 장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 유전자 여부와 치매 위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 내원해 정확히 검사와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치매 진단 이후 외부와 만남을 끊고 집에만 있는 것은 오히려 기억력과 우울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성 질병인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를 받는 것이 곧 치료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